지난 시간까지 NCS 워크벤치를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NCS 일렉트로닉 데스크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일렉트로닉 데스크탑은 이미 뛰어나는데 또 뛰어니까 그러네요. 잠시만요. 오류가 나서요. 일렉트로닉 데스크탑 다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로닉 데스크탑은 기본적으로 그 중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툴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기장하고 자기장에 대한 시뮬레이션 툴이 주된 겁니다. 그래서 NCS에 들어가셔서 NCS 워크벤치 학생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게 인스톨을 하시면 NCS 일렉트로닉 데스크탑 스튜던트 2024 R2 버전을 가시고요. 얘네들은 크게 이제 처음에 그걸 여시면 프로젝트 매니저 창이 뜨고, 그다음에 프로퍼티하고 저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창들이 뜨고요. 이제 메시지하고 프로그레스 창이 뜹니다. 이 중에서 HFS는 SS는 고주파에 대한 시그널 처리 문제고요. Q3D는 패러세릭, 내부의 신호의 그 부품들의 존재, 패러세릭 캐파시티, 그런 걸 전기적 뭐라 그래야 되나요? 패러사이트를 이제 추출해내는,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을 추출해내는 거고요. 서킷은 사실 심플러라고 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이름이 심플러였고, 그 다음에 원래 그 이름이 최근에는 아마 트윈 빌더라고 뜨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은 이제 뭐 거의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회로 관련돼서 이제 회로를 우리가 저항이나 뭐 캐파시턴스나 뭐 다이오드나 이런 걸 넣고 신호를 보냈을 때 어떤 신호들이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아이스팩은 이제 전자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 컴퓨터에 열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열이 많이 생길 때 팬 틀어주고 뭐 여러 가지 열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열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라서 이 중에서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요겁니다. 맥스웰. 맥스웰 방정식은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방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이런 방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방정식의 각각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수식은 복잡하고 그렇죠. 로는 단위부피당 존재하는 전하의 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유전율 곱하기 electric field니까 나중에 여기 electric flux density, 어쨌든 간에 전기장에 대해서 발산하는 그 적분텀으로 보면 전기장을 예를 들어 가지고 내부에 이런 공간에, 이런 폐곡성 공간에 전자들이든 이온이든 이렇게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부피, V가 될 거고, 그래서 요로는 여기에 있는 전하량 Q를 V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몇 개 있든 이온이 몇 개 있든 그런 값이고, 양전하가 됐든 음전하가 됐든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일렉트릭 필드를 단위 길이당 이렇게, 플러스는 바깥으로 나갈 테고 마이너스는 안으로 들어올 텐데요. 뭐 전자하고 양이온은 분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렉트릭 필드를 나타나게 되고 이 일렉트릭 필드 전체를 이렇게 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를 따라 면을 따라 적분을 하게 되면 그 적분 값은 여기에 있는 요 Q로 이 전체 볼륨입니다. 이 부피 전압이 아니에요. 부피분의 안에 들어있는 Q의 값과 같아진다. 네. 그게 가우스 티어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를 미분텀으로 해서 요거의 발사는 요 값과 일치하게 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에 전하가 많아지면 전기장의 세기는 커진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응? 안에 전하가 많으면 그래서 배터리에 뭐 플라스틱에 양이온이 10,000개 있는 것보다 100,000개 있는 게 전압이 더 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위 길이랑 이제 전기장애가 똑같은 조건이라고 친다면 전압이 센 애가 더 그러니까 전하량이 많은 애가 더 센 전압을 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의미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전하량이 큰 애가 전기장 세기가 더 크다. 뭐 그게 뭐 전기장이 됐든 전압이 됐든 뭐 디테일한 수학적인 내용은 싹 치우고 뜻이 그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N극과 B는 이게 그 자속이거든요. N극과 S극은 나눌 수 없다. N극과 S극은 나눌 수가 없어서 여기 N 있으면 항상 S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얘가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나갔다 들어오기 때문에 나가는 개수하고 들어오는 개수가 똑같아가지고 0이 되는 거예요. 얘는 전하는 나눌 수 있죠. 전자하고 뭐 양성자하고 나눌 수 있잖아요. 이온,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하고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전지가 되는 거죠. 근데 자석은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자석의 기본적인 건 전자가 돌아서 되는 거거든요. 전자가 돌아서 위쪽이 뭐 N극, 아래쪽이 S극 뭐 이러는 건데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석을 반 자르면 다시 N극하고 S극이 생깁니다. 이거 아마 초등학교 때 하셨을 텐데. 그럼 그 뜻이에요. N극과 S극을 나눌 수 없다. 세 번째는 자석을 돌리면 자석을 뱅글뱅글 돌리면 시간에 따라 변화시키면 그렇죠? 자석을 뱅글뱅글 시간에 따라서 자석의 세기를 자석을 뱅글뱅글 돌리면 전기가 생긴다. 자석이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면 전기장이 생긴다. 전기장 유도전류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발전소가 다 그렇게 동작이 되는 거잖아요. 수력발전소가 되든 화력발전소가 되든 증기로 해가지고 자석을 돌려서 전기를 내거나 수차를 돌려서 그러니까 물을 떨어뜨려서 그걸 힘을 얻어가지고 자석을 돌려서 전기를 내나 원자력 발전해서 수증기 내가지고 그 수증기 힘으로 자석을 돌려서 전기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석을 돌리면 전기 생깁니다. 즉 이게 변하면 유도전류가 생긴다는 거. 이게 막 패러데이 로고 인덕션. 그 다음에 마지막은 거꾸로예요. 전자석. 전류 흘려주면 자석 생긴다. 전기 흘려주면 안에 자석 생긴다. 요 네 개가 맥스웰 이퀘이션입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만든 게 여기서 본 맥스웰 2D하고 3D예요. 3D는 2D하고 3D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데 어디냐? 모터입니다. 모터.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자석,
전자석, 자석을 돌면 전기가 생기는데 다 모터잖아요. N극과 S극을 나눌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B자는 싹 다 빠지고 생긴 싹 빠지고 딸랑 요거만 씁니다. 딸랑 요거만 써요. 왜? 지난번에 우리가 ANSYS 워크벤치로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도체의 비저항을 엄청나게 높이 주니까 에러 났었죠. 그래가지고 PET인가 그 다음에 실리콘 같은 경우도 비저항을 낮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략적인 전류 밀도나 전장의 세기를 봤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비저항을 크게 줘도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맥스웰을 쓰는데 그럼 교수님 이왕 할 거면 3D를 하지 왜 2D를 합니까? 그렇죠. 3D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이미 한 학기는 거의 다 갔고 시간이 흘러서 저희가 2D를 할 건데요. 그래서 Electronic Desktop Student에서 맥스웰 2D만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쳐보세요. 만약에 3D 관심 있다. ANSYS 맥스웰 2D 튜토리얼이 나오죠. 튜토리얼. 그렇죠. 그럼 이노베이티브 코스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버전 15 Complete Maxwell 2D 버전 15 PDF 있잖아요. 이게 아마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다운로드는 뭐 구매를 하시든가. 맥스웰 3D는 버전이 16인가? 그렇습니다. 3D 튜토리얼 PDF로 칩시다. PDF. 그리고 매그네토 스태틱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보다는 전기 쪽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소프트웨어가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물론 엔시스 웹사이트도 있는데 엔시스 웹사이트에서는 그거를 안 주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이 잘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래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죠?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3D까지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반도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참 맥스웰 그래서 2D만 한다. 3D가 왜 필요 없는지. 3D 하면 좋은데 3D까지 안 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HTTPS 요거는 ansys.com에서 무료로 해주는 코스입니다. 교수님 왜 교수님이 안 해주시고 자꾸 딴 데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무리한다, 이게 무리예요. Electrostatic Interaction Fields Material인데 이게 우리들한테 그나마 잘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제가 카피해서 이렇게 놨으니까 이건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웹사이트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키 해시넷의 유전율 잠깐만요. 여기에는 코센시스가 쭉 있잖아요. 이걸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ANSYS 이노베이션 코스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로그인 안 해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었잖아요. courses.ansys.com 그래서 플루이드부터 나왔는데 플루이드가 워낙 플루이드 말고 스트럭처, 3D 디자인 플루이드 말고 3D 디자인, 포토닉스, 매트리얼스, 일렉트로닉스에 그렇죠? HFSS, 마이크로웨이브, ETM인데 뷰 535 코스를 쭉 내리시다 보면
요게 있습니다. 여기 있고, 요건 일렉트로스태틱이랑 물질이랑 인터랙션 하는 거고, 요거는 마그네토스태틱 매트리얼의 인터랙션. 요것도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인데, 우리는 일단 요것만. 네. 여러분들이 보십사, 봐주십사. 길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은 게, 길지도 않은 게 들어가서 막상 보시면, 노스캐롤라이나에 계신 아마 전기과 교수님인 것 같아요. 양반이 하시는데, 영어로 하셔도 서브타이틀을 오토 제너레이트 되니까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요즘 유튜브에서 뭐 다 많아. 그래서 딱 끊으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요거 설명하는. 요거. 그렇죠? electric flux density는 요거다. 그리고 요게 한 2분, 3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프린터블 핸드아웃도 있으니까 요거는 코스를 꼭 들어보세요. 검사할 방법은 없으니까 듣든 안 듣든 여러분 자유고요. 그래서 다시 그게 요 코스고, 두 번째는 좀 전에 D는 입실론 2라고 나오잖아요. 유전율입니다. 유전율인데 유전율이 왜 중요하느냐? 이게 이제 다른 데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좀 덜한데 해시넷이라는 데서 유전율을 그나마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는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속 밀도, electric flux density라고 해서 아니 쿨롱 퍼 제곱센티미터, 쿨롱 퍼 제곱미터. 단위가 안 나오나요? 물론 이 사람 단위가 안 썼네. 아니면 영어가 좀 되시는 분은 위키피디아에 electric flux density, 그렇죠? electric flux density. 콜린스 말고 electric flux 여기 별로 안 좋던데. electric flux density인데, 그렇죠? 근데 뭐 당장 이런 것부터 나오면 머리 아프다, 그렇죠? 이런 거 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건데. 뭐 어쨌든 그냥 유전율을 쭉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네요. 뒤에 단위는 쿨롱 제곱미터이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존재하는 전하량. 그죠? 단위 면적당 존재하는 전하량. 그래서 전기 변위장이라고도 불러요. 전기 변위장은 전하의 전기의 산소를 나트륨하고 전기장이 뭔 말이냐를 잠깐 설명하고, 왜 2D를 하는지 이거는 보시고 유전율에 잠깐 설명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리콘 게이트입니다. 요 밑에 여기죠. 이게 게이트 옥사이드입니다. 2.1 나노미터 게이트 옥사이드. 2.1 나노미터면은 교재에서는 실리콘 원자들 한 4층 정도 된대요. 그러면은 거기에 0. 몇 볼트 가해져도 엄청나게 강한 전기장 단위 길이당 가해진 전압이 걸립니다. 쪽은 이제 패시베이션 레이어, 얘네 다른 데 묻지 말라고, 쇼트 나지 말라고 한 거고, 이거는 폴리실리콘 게이트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구리선. 전기 잘 통하는 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컨택하는 매트리얼이고, 이것도 컨택이고, 이쪽에 이제 얘가 P타입이면 얘가 N타입이겠죠. N타입 실리콘, 얘가 P타입. 얘가 P타입이면 여기 가운데 N타입, P타입. 그래서 PNP, NPN이 됩니다. 근데 얘는 거의 이제 전류를 통과를 안 시키죠. 이겁니다. 이거 보죠. 그 전에 한번 봤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거의 아무리 작더라도 거기에 전류가 흐르는 거를 우리가 리크 커런트 합니다. 물 같은 게 새는 걸 리키지라고 그래요. 리키지 커런트인데, 리크가 많이 되면 안 좋은 겁니다. 얘는 새면 안 돼요.
오더가 우리가 일반에서 보는 오더랑 다릅니다. 뭐 마이너스 15승 암페어 막 이런 식이니까 마이너스 펜토니까 마이너스 거의 안 세요. 근데 얘 작동 방법을 보면 위에 게이트 일렉트로드 여기에 이제 메탈인데요. 이게 뭐냐? 폴리실리콘 게이트, 코발트 실리콘 이거 다 통틀어서 이제 게이트예요. 중요한 건 게이트는 전압을 딱 가면 거기는 이제 전류가 흐르죠. 얘네는 전기 전도도가 있는 거예요. 폴리실리콘 게이트 그리고 얘가 전류가 안 흘러요. 전압이 걸려요. 걸리는데 메탈 일렉트로드라고 불렀죠. 메탈 일렉트로드. 그러니까 샥 오면은 전류도 흐르고 전압도 걸리고. 근데 얘는 통과를 못해요. 그렇죠? 얘는 통과를 못하고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서도 전압이 걸려요. 그렇죠?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서도 전압이 걸려요. 얘는 이제 전압이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압을 바꿔주는 거에 따라서 그거 안 했네. 그렇죠? 뭐 가져오죠 뭐. 우리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지웠는데 필요 없을 줄 알고 지웠는데 생각해보니까 필요할 것 같네. 앞에 썼던 거예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 어디였어? 좀 뒤쪽에 있나요? 여기 있다. 저 예전에. 여기 몇 페이지냐? 30페이지니까 잘 보십시오. 한 거죠. 예. 너 지워. 너 없어져. 원래 이쪽에 밑에도 있는데 거기 웹사이트 거기 보시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얘를 전압을 가해주면 게이트하고 소스 볼테지를 5V로 했다. 게이트하고 소스 볼테지를 5V로 하고 밑에 DS D하고 소스 볼테지는 뭐 2V, 뭐 6V, 8V 하면 미리암페어로 드레인에서 쑥 ID 커런트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뭐 캐파시턴스를 놓건 뭐 하건 간에 아니면은 바깥에다 연결을 해서 시그널을 이제 다시 캐패시턴트에다가 전화를 넣거나 또 얘가 전류가 캐패시턴스 있는 거면 또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읽을 때는 쓸 때는 이쪽이 캐패시턴스 아닌가? 뭐 어쩌고 상관없죠. 캐패시턴스 넣으면 얘가 뭐 전류니까 전자는 일로 가서 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얘가 전자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에서 전자가 몇 개 오고 전압이 얼마나 걸려 있고 그걸 계산을 해서 0이다 1이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캐패시터가 0이냐 1이냐를 하는데 여기서 단어가 나와요. 캐패시터. 이쪽 거 말고 얘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메탈 옥사이드 인슐레이터. 메탈 옥사이드 인슐레이터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는 이제 일단은 비정이 엄청 높죠. 비정이 엄청 높아서 엔시스 워크벤치를 비슷하게 어떻게 우격 따짐으로 만들어 보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메탈 일렉트로드에 플러스가 딱 걸리면 그전에는 이 메탈 옥사이드 인슐레이터가 원자하고 전자로 이게 그 전기과 교수님이 그려가지고 아까 그 웹사이트에 따온 거예요. 핵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뺑글뺑글 돌잖아요. 그렇죠? 뺑글뺑글 도는데 여기에 전압이 걸리면 전기장을 펴야 되는데 전압을 걸 거 아니에요. VGS를 걸리면 VGS 나누기 요거 두께 하면은 전기거든요. 전압이 걸리면 이 핵에는 양성자가 있으니까 양성자는 마이너스 쪽으로 갈 테고 전자는 플러스로 갔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막 쫙 찢어지는 건 아니고 그 중심에 딱 잡고 있던 게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조금 벗어납니다. 조금 벗어나면 뭐가 생겨요? 얘네도 이제 분극이 된 거예요. 분극. 극성이 양성자하고 전자가 나뉘어진 거란 말이에요. 분극. 분극이 되면서 대략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어떤 분극되는 새로운 전지장이 생기는 거죠. 요거는 분극이 얼만큼 다르냐? 물질마다 다른 거예요. 물질마다 다르고 구조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요걸 다시 이렇게 싹 보면 잠깐만요. 요거 하기 전에 얘는 지금 전기 흐르는 애들 아니에요. 전기가 흐르는 애들은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압을 딱 걸잖아요. 그러면은 전하가 쏙 하고 이동하는. 쏙. 얘네 분극처럼 안 되고 전하가 쏙 하고 전자가 됐든 홀이 됐든 쏙 하고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극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전상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유전체로. 유전체는 부도체인 거죠. 부도체. 물론 뭐 엄밀한 의미에서 부도체가 없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유전체는 도체가 아니에요. 메탈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뭐 다이일렉트릭 메터리얼이라고도 하고 다이일렉트릭. 그렇죠? 대표적인 유전체가 유리죠, 유리. 이것도 SiO2니까. 하프니um 옥사이드 요새 쓰이지만 대부분 다 부도체다. 왜냐면은 거기에 전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전하가 움직이면서 이 일렉트릭 필드 따라 그냥 쭉 흘러가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안 걸려요. 물론 얘가 이제 물론 안 걸린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얘가 워낙 여기에 다 걸려가지고 여기는 뭐 전압이 다 여기 걸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도체니까 저항이 되게 낮고 그렇죠? A 저항과 B 저항이 있는데 얘는 10의 마이너스 5승 5ohm이고 얘는 10의 5승 5ohm이면 전압이 가해지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 이걸 1번, 얘를 2번이라고 그러면 V1은 10의 마이너스 5승 더하기 10의 5승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V 토탈 V 제로 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0의 마이너스 10승 V 제로 여기는 거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선 도체가 있고 저항이 있으면 여러분들 회로할 때 구리선 아예 무시해 버리죠. 거기는 뭐 거의 안 걸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전압이 다 걸리고 여기에 이제 전기장이 걸리는데 전기장이 걸렸다 하면 분극 현상이라. 분극 현상은 그렇죠. 분극 현상은 요게 분극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유리판 두 개 사이에 전압이 딱 걸리면 그래도 이쪽에 차지들이 몰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단위 면적당 존재하는 그냥 엄밀하면은 뭐 그런 뜻은 아닌데 그냥 모델로 그걸 D라고 하면 걔는 진공 중에서는 그래서 이게 입실론자를 진공 유전율이라고 그래요. 진공 유전율. 찾아보세요. 값이 얼마냐면. 그리고 이 P는 앞에서 얘기했던 요 ER에 의한 전하 발생. 근데 이 P는 C 서세터빌리티인가 뭔가 하여튼 물질에 따라서 요 값 곱하기 입실론 제로 2로 쓸 수 있고 얘를 쭉 합쳐서 가지고 이렇게 즉 두 전극판 사이에 부도체가 존재하면 한쪽은 플러스로 가고 한쪽은 마이너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이게 전류는 안 흐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잔뜩 모이고 마이너스 쪽에는 마이너스가 잔뜩 모이는데 요 이게 전극판이라고 생각해봐요. 구리판. 그리고 그 사이에 저기 뭐 유리가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판에서 존재하는 마이너스들은 약간 분극이 생겨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겠죠. 이쪽이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 쪽. 그렇죠? 그게 아까 봤던 이 R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 양을 P라고. 그래서 이걸 다 하면 이 안에 걸린 요 단위 면적당 존재하는 QD는 전기장이 세면 걸린 전압 나누기 V 나누기 D가 대략 전기장이 세기니까 요거는 요게 입실론 R이라고 그러거든요. 상대 유전이. 그러니까 입실론 R하고 입실론 제로는 잊어버리세요. 그냥 전기장이 세면 여기 전하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D분의 요거를 이제 합쳐서 그 물질의 유전율이 되는데 D분의 V가 전기장의 세기잖아요. 그래서 D는 입실론이고 입실론은 이렇게 되고 E는 D분의 V고 D는 보니까 L 곱하기 V 면적에 존재하는 전하량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게 캐패시턴스입니다. 캐패시터는 축전도 할 수 있고요. 전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걸린 전하량과 전압의 관계는 즉 전압이 많이 걸리면 외부에서 전압을 많이 걸면 여기에 전하가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가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거꾸로 여기에 전압이 많이 걸리면 전하량이 많이 있으면 전압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비례상수를 앞에다 여기다 쓰지 않고 C분의 1이라고 썼어요. C분의 1. 그걸 C를 캐패시턴스로. 그러니까 저희 원래 식은 두 유전체 진공도 자꾸 부도체를 딱 놓고 여기다 유전체는 이제 양쪽에 이제 뭘로 덮여 있습니다. 여기는 요거는 금속으로 코팅돼 있어야 돼요. 옆으로는 이제 얘가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쨌든 간에 전하가 골고루 분포해야 되니까 겉에가 이제 금속으로 코팅된 거기에다가 전기를 딱 집어넣으면 전하가 생기는데 그 생긴 전하는 전압에 비례한다.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전압이라는 것 자체가 건전지가 1.5V면 플러스의 양이온, 마이너스의 음이온이 있을 텐데 그 개수랑 1.5V짜리랑 9V짜리가 전하가 플러스에 더 많고 마이너스에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양전하, 음전하가. 그래야 1.5V하고 9V가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V는 전하가 차이가 있어야 걔네들이 힘을 쓰는 거니까. 응? C가 됩니다. CV. 응? 그러면 CV가 되고 요거는 V는 C분의 Q인데 그렇죠? C분의 Q인데 C는 V분의 Q죠. C는 V분의 Q인데 여기서 봤더니 요거 판때기 봤더니 V분의 Q 했더니 D분의 입실론 I, 입실론 제로는 유전상수 거의 WL. D하고 WL은 다 이 시스템의 크기죠.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캐패시턴스가 커집니다.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캐패시턴스는 커집니다. 유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캐패시턴스는 커집니다. 캐패시턴스가 커지면 전압을 많이 걸어주면 이게 커지면 Q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Q가 똑같은 Q가 있는데 캐패시턴 큰 놈에서는 전압이 더 많이 걸려요. 그게 electric flux density하고 electric field입니다. 그 결과가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해해보려고. 여기에서 이 원래 기파는 P타입입니다. 그렇죠? P타입. P타입은 전공을 가지고 있죠. 전공은 홀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전하를 떼요.
N타입은 음전화를 떼요. 그래서 소스하고 드레인하고 딱 걸면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니까 전자가 일로 갈라 그래요. 총총총총총총총 갈라 그러는데 여기 홀이 잔뜩 있어. 그럼 얘 결합하고 그냥 사라져. 그럼 전기가 못 가요. 못 간다고요. 그런데 게이트에다가 소스 대비 게이트 전압을 왕창 올려줘요. 그러면 금속에서 걸린 전압이 메탈 옥사이드를 통해서 아까처럼 이런 재별들이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기에 전압을 미쳐서 얘를 밑으로 쑥 하고 밀어낸다. 밀어내면 뭐가 생겨요? 여기에 홀들이 없는 층이 생깁니다. 왜? 플러스를 걸었으니까 플러스하고 플러스는 서로 밀잖아요. 그거 파이만 얘기했잖아요. 이거 몸 1%만 있어도 70kg에 700g만 있어도 지구를 뜬다고. 얘네들의 그러면은 여기에 전압이 어떻게 형성되고 얘네들을 어떻게 밀어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때 요 메탈 옥사이드 인슐레이터는 똑같은 차지가 있더라도 큰 전압으로 밑으로 밀어내는 게 좋으니까 어? 캐파시턴스가 큰 게 좋고 캐파시턴스가 큰 게 좋으려면 얘네가 큰 게 좋고 얘네가 큰 건 이거는 진공이니까 입실론 R이 커야 되고 유전상수가 커야 되는 큰 물질을 쓰는 유전율이 큰 물질. 그래서 게이트 옥사이드는 하여간에 유전율이 큰 물질이 왕입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요즘에 핀이라 그래가지고 만드는 구조도 복잡하고 공정 자체도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유전상수가 큰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유전상수가 작은 게 중요한 경우도 있느냐? 있어요. 얘는 여기다 영향을 미치고 싶은데 금속 배선이 여기는 안 그려놨는데 사진 이게 실물 사진들이 잘 애칭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렇죠? 콜라당 다 녹여가지고 애칭해 놓은 게 있는데 안 보이네요. 그냥 요걸 합시다. 나중에 그거는 저쪽에다 찾아가지고 파워포인트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틴필름이 여기가 메탈 선이 지나가고 보세요. 여기 금속 선이 지나가요. C3하고 C2도 지나가요. 여기를 지지해주는 부도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르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 집에서 보는 전기선의 피복입니다. 그러니까 부도체야죠. 부도체면은 얘가 여기서 나온 신호랑 여기서 나온 신호가 섞일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부도체인데 얘하고 얘가 부도체가 있다고 해서 요거 붙여놔요. 안 섞이냐? 섞이죠. 왜? 얘처럼. 얘도 이쪽 위에가 밑에를 영향을 줬잖아요. 물론 이게 훨씬 더 얇습니다. 얇긴 하지만 얘가 이쪽에다 영향을 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하나 붙일 데가 없네요. 뒤에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그림이니까 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얘는 요 밑에 여기거든요. 여기 밑에. 그렇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조선들은 얘하고 얘는 신호가 지금 다른 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컴퓨터에 꼽는 그 전선이고 이거는 밥통으로 가는 여러분들 냉장고로 가는 전선이란 말이에요. 얘네가 서로 영향을 주면 돼요. 안 된다고요. 이때는 요 사이에 푸는 거는 프리메탈 다이렉트릭은 로우 K 해야 됩니다. 로우 K. K 밸류가 이제 그때는 아까 입실론 R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유전 상수. K가 입실론 R하고 똑같은 거죠. 얘는 하이 K. 고유전 상수. 그래서 다 필요합니다. 유전 상수가 높은 애, 유전 상수가 낮은 애. 유전 상수가 높은 애는 얘. 유전 상수가 낮은 애는 얘. 다음에 이 안에 캐패시터 만들 때 유전 상수가 높은 게 좋겠죠. 그래서 유전 상수가 높은 애도 필요하고 낮은 애도 필요하고 다 복잡합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시그널이 중요하니까 요 게이트 옥사이드 폭 이게 되게 오래된 거예요. 130나노는. 요새는 뭐 되게 낮다는 거 아니에요. 이 폭이 엄청 좁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몇 나노급이라고 하는 게 뭐 10나노, 20나노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 쓰이는 요게 굉장히 높은 유전 상수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신소재공학 그러니까 뭐 전기 설계하고 회로 설계하는 사람들은 따로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옥사이드를 통해서 배치되는 전기장과 전압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맥스웰 2D를 하는데 얘도 원래는 3D로 보면 없나?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길이가 길고 중요한 건 여기 부분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단면을 통해서 2D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보면 다이렉트릭 유전 상수가 주변 전압 배치에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게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가 있는. 이걸 이해하면 왜 여기에 이제 하이케이 매트리얼을 써야 되는지 하이케이는 입실론 R하고 똑같아요. 요거랑. 그렇죠? 하이케이 매트리얼 써야 되는지 그냥 제가 배울 때 하이케이, 로우케이 그렇게 해서 지금도 아마 그렇게 쓸 거예요. 필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그 소재들을 증착시키는 방법으로 방막 증착에 ALD를 쓰기도 하고 이런 걸 뭐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 공정들은 또 다른 시간에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전기가 분포하고 그 다음에 전기 선속 물도가 존재하는지까지만 볼 계획이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